자, 이때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타루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제 외지인인데 여기는 랑베르 기자하고는 좀 다른 사람이에요. 이 타루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 선생님 지금 아무리 혼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해봐도 이 사태 진정시킬 수 없어요. 내가 볼 땐 2주? 한 달 뒤면 이 사태 걷잡을 수 없습니다. 제가 민간인으로 보건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건대가 무슨 대학교예요? 대는 아니에요. 아, 무슨 간호대 뭐 이런 것처럼. 자원봉사. 자원봉사 민방. 네. 자, 근데 이제 이 기자 랑베르는 이 틈에도 계속 탈출을 기도를 해요.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못 나가니까 불법적인 방법에 손을 잡습니다. 어떻게 하면 탈출할 수 있을까요, 현무 씨? 뭔가 좀 돈을 써서. 정답입니다. 혹시 그 현실에 가장 최적화된 방법이라는. 저 인물 중에 랑베르가 제일 저랑 맞는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돈으로 사람을 매수하려고 그러죠. 갖은 시도를 하는데 불법이다 보니까 번번이 실패래요. 야, 언제 어디서 나와? 그때 탈출하는 거야. 그래서 가보면 없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 랑베르는 답답한 거예요. 나가지 못하고. 근데 이 동네 소식이 궁금한 거예요. 얼마나 퍼졌는지. 그럼 여기는 동네 소식을 알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의사를 만나야죠. 이 사람이 제일 잘하니까. 그래서 랑베르가 여기는 리웨를 초대를 해요. 집으로. 이때 여기는 보건대에 타루도 이제 함께 오게 됩니다. 이때 이제 랑베르랑 얘기를 나누다가 보건대 얘기를 듣고 랑베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웅심에 불타고 계시네. 근데요, 저는 그 영웅 노래에 관심 없거든요. 내 인생의 철학이 뭔지 아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다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죽는 것. 그게 내 소신이에요. 그러니까 리웨가 아무리 덤덤한 사람이라도 불쾌할 거 아니에요. 나는 뭐 이렇게 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리웨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영웅 아니거든요. 제 믿음은 패스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무기는 유일하게 성실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자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난 의사기 때문에 그저 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고 이게 바로 패스트와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 그러니까 타루가 같이 가요. 그러면서 타루가 여는 랑베르한테 한마디 합니다. 여봐요, 기자 양반. 말씀 꽤 해도 참 너무 심하게 하시네. 리웨 선생 아내가 수백 킬로미터 밖에 요양소에 이미 나가서 생리배를 해 있다는 거 당신 아냐고. 이러고 타루가 나가요. 그리고 다음 날 리웨한테 한 통의 전화가 옵니다. 여보세요? 그래서 타루가 만든 보건대에 여기는 리웨도 치료를 하고 랑베르까지 가세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파늘루 신부도 여기는 보건대에서 열심히 사람들을 도와요. 여기서 연대가 이루어집니다. 패스트에 맞서 싸우는 각기 다른 캐릭터들의 연합이 이루어지죠. 자, 근데 이제 도시는 더 미쳐 돌아가게 됩니다. 도시 서쪽에서 불이 납니다. 왜 불이 났을까요? 방역만 해도 되는데 사람들이 패스트균을 태워 죽인다고 자기 집에 불 지르고 옆집에 불 지르고 온통 도시가 전부 불바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 절도의 폭력의 난리도 아니어서 정부에서 군인들을 파견하고 사람 둘을 갖다 공개 처형을 해요. 사람들이 안 무서워하더래요. 사형을. 그런데 감옥에 쳐넣어버릴 거야. 그러니까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 순간 집단 발병의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자, 그리고 이때 이제 사람들이 무서웠던 게 11시부터 등화관제를 합니다. 전기를 끊어요. 왜냐면 모든 물자나 이 전기가 부족하니까. 그래서 밤이 되면 이 도시가 돌덩어리처럼 변해버렸다. 이렇게 도시의 황폐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 상황을 보면 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니까 이상한 예언서 같은 거를 이제 돌려 읽게 됐고, 가을쯤 되니까 전부 다 레인코트를 입고 나타나기 시작해요. 레인코트를 왜 입었냐? 신문에서 한 줄 쓴 거예요. 의문의 패스트 치료법은 뭐 이래가지고 200년 전 남프랑스에서는 의사들이 이렇게 가운에다가 기름을 칠해서 그걸 막기도 하였다. 기사 한 줄에 사람들이 전부 다 레인코트 입고 막 이러고 다니는. 그 속에서 이제 이득을 보는 사람들 등장하고요. 가난한 사람들은 더 힘들어지는 부익부 빈익빈이 더욱더 가중되게 됩니다.
자, 이제 랑베르가 드디어 이제 탈출하게 된 거예요. 그 현무 씨가 아까 그랬죠. 랑베르하고 본인이 비슷하다고. 그럼 이제 탈출할 기회가 왔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어요? 아니면 지금까지 함께 고생한 뭐 설민석, 이적, 뭐 윤소 이런 동지들 인사는 하고 가겠어요? 솔직하게. 솔직히 네. 그냥 튀죠. 나중에 편지하면 되니까. 일단 간 다음에 연락을. 랑베르는 작별 인사만 하고 가려고 와요. 그러니까 리웨가 잘 됐네요. 지금까지 도와줘서 감사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이 좀 들었네. 아, 그렇죠. 동지의식이 생긴 거죠. 그래서 랑베르가 한동안 말을 못해요. 그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저 떠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다 이제 어느덧 10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신약이 나와야 되거든요. 혈청이 나와야 되는데, 동료 의사가 새로운 혈청을 가져온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온 환자가 누구냐? 아까 왜 기차역에서도 만났던 판사님 있었잖아요. 오통판사라고. 그 판사님 손잡고 다니던 아들이 패스트에 걸린 거예요. 아, 지금부터 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애기가 누워있고 그 애기 옆에 리웨, 랑베르, 파멜로 신부, 타루까지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 아이한테 이제 혈청을 주사했어요. 그리고 숨 죽이고 그 아이를 지켜봅니다. 어린애는 몸을 바싹 오그렸고 전신을 태워버릴 듯한 불꽃의 공포에 질려 침대 밑바닥으로 파고들었다. 그리고 담요를 걷어차면서 미친 듯이 고개를 저었다. 불타오르는 뜨거워진 눈꺼풀 밑에는 솟아나오는 굵은 눈물이 낯빛이 된 얼굴 위로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기진맥진한 아이는 뼈가 드러나 보이는 두 다리와 살이 완전히 다 녹아버린 듯한 두 팔에 경련을 일으키면서 황폐해진 침대 위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듯한 괴상한 자세를 취하는 것이었다. 이때 여기 있는 신부님이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합니다. 이 아이를 제발 살려주소서. 아이가 죽었습니다. 모두 말을 잃었어요. 지금까지 죽는 모든 사람을 봤지만 그것도 어린아이가 죽어가는 모습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이 사람들 여기서 다 그냥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리웨 의사가 파넬로 신부랑 얘기를 해요. 신부님, 패스트가 죄 지은 인간한테 내리는 하나님의 형벌이라면서요. 신부님, 이 아이한테 무슨 죄가 있죠? 어린애들마저도 주리를 틀도록 창조해 놓은 것이 하나님의 세상이라면 나는 그 세상 죽어서도 거부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넬로가 거기에 대해서 대답을 못해요. 그리고 얼마 뒤 신부는 하나님 곁으로 떠나갑니다. 자, 이렇게 겨울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기는 병세는 멈출 줄을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4명의 환자가 열이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도시에 다시 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쥐들이 이렇게 반갑기는 처음이에요. 쥐들이 찍찍찍찍찍찍 대면서 건강하게 뛰어다니고 그 쥐를 쫓아서 고양이까지 냐옹 그러면서 뛰쳐나오기 시작했죠. 패스트가 사라지고 있어요. 끝났어? 수고했어 동지들. 우리의 노력이 없었다면 재앙이 아마 더 커졌을 거야. 정말 수고했어 동지들. 특히 요 보건대 조직한 타루가 제일 수고했어. 아이 별 말씀을요.
테스트가 끝났는데 타루가 기침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몸에 열이 나고 멍울이 잡히기 시작해요. 하필이면 왜 이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살린 타루가. 지금부터 하는 말은요, 사실은 그 이전에 나와요, 책에. 근데 저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유언으로 각색을 좀 해보겠습니다. 타루, 이 지역 사람도 아닌 네가 그렇게 이 지역 사람들을 위해 싸웠니? 라고 얘기하니 타루가 말하는 것이, 선생님, 저는 원래 어렸을 때 그 부족할 것 없는 검사 아버지 밑에서 자랐어요. 저는 아버지를 존경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를 재판장에 초대했어요. 와서 아버지 하는 일 보라고. 신이 나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버지가 불쌍해 보이는 피고에게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이었어요. 아버지가 신인가요? 제 눈에 아버지는 검사가 아니라 살인자였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제가 집을 나왔어요. 방황하고 다니다가 오랑시에 정착했어요. 그런데 시가 폐쇄되고 패스트가 등장했다는 소리 들은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가 사람들에게 사형을 구형할 때 그걸 막지 못했지만 이 패스트의 사형 구형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싶었어요. 라는 말을 남기고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 의연하게 참고 견디다가 하나님 곁으로 떠나갑니다. 타루가 죽고 얼마 뒤 연락이 옵니다. 아내가 병마와 싸우다가 요양원에서 죽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리웨의 대사가 나오는데 이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도시가 온통 환희의 외침에 둘러싸여 있는데 나는 이 환희가 항상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고 있다. 이 기쁨에 들떠있는 군중이 모르는 사실, 즉 패스트균은 결코 죽거나 소멸하지 않고 꾸준히 살아남았다가 언젠가는 인간들에게 불행의 교훈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또다시 저 쥐들을 흔들어서 깨워서 죽게 할 날이 온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책에서는 패스트를 소재로 했지만 이거는 전쟁일 수도 있고요, 지진일 수도 있고요, 평온하게 사는 인간 세상을 언제든지 습격할 수 있는 재앙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바로 어떤 재앙이 우리를 위협할지라도 인간들의 연대, 희망을 잃지 않는 그들의 연합이 그 재앙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